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N 건대센터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자, 이제 20강까지 힘들게 잘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는 삼중지문 전략,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을 같이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기사 안내문의 삼중지문을 선택했고요. 같이 예제와 우리 테스트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사 안내문 3중 지문에 대한 지문 파악 전략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사는 주로 지역사회, 또 사업체,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주로 인물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 인물의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나오는 주제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초반에 주제가 주로 출제되는데 그 지문 전반에 걸쳐서 기사는 전체적으로 다 읽으셔야만 주제 목적을 알 수 있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론을 읽고 목적 문제를 풀겠지만은 아직 목적이 잘 뭔지 모르겠다면 찍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세부사항을 먼저 풀고 마지막에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반의 세부사항이나 인터뷰 내용들이 주로 수록이 될 거고요. 후반부에는 추가 정보 확인처 또는 향후의 미래의 계획이나 전망에 대해서 담아놓게 되겠죠. 그래서 글의 흐름을 얘기했고요. 안내문과 공지는 다양한 주제로 출제가 됩니다. 역시 ETS 우리 종합서 안에 있는 지문들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대비하시면 대부분의 주제가 커버가 될 거고요. 제목과 첫 문장에 주목해서 역시 주제의 목적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문으로 딸리는 지문의 같은 경우는 보통 앞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발표하거나 또는 변동사항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중 지문은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첫 번째 글에 있는 내용이 두 번째 글이나 세 번째 글에서 많이 수정되고 또 픽스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푸시는 게 안전하겠다. 그죠? 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기출 예제, 기사, 편지, 공지 이렇게 세 가지 글이 아마 수록되어 있었을 거고요. 우리는 질문을 읽으면서 연계 문제를 먼저 예제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이트라고 씨의 나무들이 나오나 봐요. 나무들에 대해서 암시되지 않은 거. 좀 어렵죠. 암시된 것들을 세 가지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기를 좀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무료로 점검이 될 건지, 그리고 최근에 심어졌는지 기억을 하는 거죠. 핑크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죠? 핑크색 깃발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 3년마다 점검이 되는 나무들인지, 뭐 되게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 기억을 하고 이따 찾으러 가볼 거고요. 이런 건 키워드죠. 5월 22일 날 왜 이 식당의 정문이 폐쇄가 될 거냐, 그죠? 뭔가 폐쇄된단 말이 나올 것 같고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 기사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읽어 나갔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매 3년마다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죠. 이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앞문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작은 이런 색깔 깃발들이 그 지역의 나무까지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고, 그것은 이 캐니빌 에너지 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is hard at work inspecting 3,700km나 되는 그 전선들이 있는데 그 전선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identify, 알아내기 위해서죠. Which trees must be trimmed or removed completely. 그죠? 어떤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완전히 제거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회사가 하는 이 작업을 프로젝트로 표현한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3년마다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무들 that need trimming, 이 가지를 다듬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나무들이 are marked with pink flags. 아까 우리 봤던 키워드죠. 핑크 색깔 이 깃발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완전히 제거돼야 되는 거는 이제 노란 색깔 깃발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색깔로 구별을 했네요. 그러면서 봤더니 이 지역에 있는 법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에너지 회사가 이 전선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건 얘네가 돈을 받고 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얘네가 이 법을 지키려면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점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자기네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점검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료로 점검된다는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위험 요소가 없도록 유지시키는 것에 이 에너지 회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정확히 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우리 부이트라고 시죠? 이 사람한테 글을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가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대요. 모든 나무들, 전선들 근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점검하는 사람이
확인을 했대요. 조사를 했대요. 전선들을 확인했는데 당신의 사업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이트라고 씨의 사업체 앞에 있는 전선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 inspection, 그 점검이 뭘 밝혀냈냐면 reveal that several trees have branches that are starting to grow into the lines. 이게 전선이겠죠? 몇몇 나무들이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지들이 점점 더 그 전선 쪽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나무들을 발견을 했다 이거예요. 점검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 나무들은 깃발이 이제 꽂혀줘야 된대요. 근데 가지치기를 위한 깃발이 꽂혀진다고 해서 아예 제거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가지를 다듬기 위한 그런 깃발이 좀 꽂혀줘야 될 거다. 이 작업은 이제 개최가 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5월 22일 날 토요일 날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해 주십시오. 그 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차량들도 허가되지 않는 거죠. 그 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작업반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그쪽에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작업이 수월하고 또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 앞을 좀 치워놔라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부이트라고 씨의 나무들에 대해서 나왔고 이 사람의 업체가 아무래도 어떤 아까 식당, 우리가 질문에서 봤던 식당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사람의 식당까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다. 그죠? 마지막 글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식당의 입구가 정문이 하루 종일 폐쇄될 겁니다. 5월 20일 아까 그 작업을 하겠다고 했던 날짜죠. 그 날짜에 저희 식당 정문을 다 폐쇄할 거라고 정확하게 공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두 가지 그 연계 질문들을 읽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이 사람의 나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당연히 무료로 점검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 업체가, 에너지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점검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핑크 색깔로 표시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트리밍을 위해서는 핑크 색깔로 꽂는다고 했으니까요. 옐로우 말고 핑크 맞는 것 같고 매 3년마다 점검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B번에 최근에 이 나무들이 심어졌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답이 됐고요. 아까 이 식당의 정문이 폐쇄된 이유는 정말 클리어했던 겁니다.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 작업 현장이 깨끗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려면 좀 다 치워놔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이유로 폐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문제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연계하는 문제 2가지를 이렇게 선별해서 전략을 받고 자 이제는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ETS 테스트 6번부터 10번까지에 달려있는 우리 3중 지문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종류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가이드라인과 이메일과 그리고 전단지 순으로 3개의 글이 나올 거고요. 질문은 5개가 딸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2문제가 연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야겠죠. 질문 먼저 읽어볼까요? 봤더니 언제 지원자들은 이메일 업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죠? 지원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어떤 뭐 채용 공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경연대회 같은 거일 수도 있겠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어떤 최신 소식을 받아보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상해보고요. 무엇이 암시되어 있느냐? 몰리나 씨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되어 있느냐? 이메일, 즉 2번째 지문에서 우린 몰리나 씨에 대해서 암시된 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2번째 이메일에 아마 대부분 몰리나 씨 얘기일 거라 요 조금 보기를 스캔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커미션, 수수료를 이 사람이 받는 건지 수수료를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활발한 액티브 유저인지 그리고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수집가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번 해보고요. 자, 8번 계속 몰리나 씨가 얘기가 나옵니다. 몰리나 씨의 제출물에서 빠진 것은 무엇이냐? What is missing 했으니까 빠진 거.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는 아까 3번째 글이겠죠? 전단지가 이 쇼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딱히 키워드는 없는 문제일 수 있어서 보기를 조금 스캔하셔도 좋아요. 박물관에서 작품들을 빌려올 것인지 그리고 조각상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완전 새로 생긴 브랜뉴한 그런 행사인지 그리고 이 주노라는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작품을 소개할 것인지 이 행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런 건 특정 키워드죠. 6월 20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날짜를 기억하고 가면 되겠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바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봤더니 갤러리에서 하는 어떤 행사인 것 같아요. 그죠? 여름 아트 쇼인데 그 쇼를 위한 제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 쇼에 이제 출품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출품할 때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아티스트는 반드시 주민이어야 된대요. 이 주노라는 도시의 주민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보고 모든 작품들은 반드시 이 지원자들의 원작이어야 된다. 어딘가 뭔가 모방해선 안 되고 자기가 오리지널로 원작자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티스트들은 반드시 지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요. 여기에서요. 그리고 무엇이 요구되냐면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업로드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출해야 될 일련의 파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는 이미지, 그죠? 각 작품의 이미지를 사진이겠죠? 그거를 업로드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설명도 같이 딸려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이력서도 좀 같이 업로드해야 되고요. 간략한 본인의 양력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돈도 드네요. 35불의 지원비가 또 지불될 수 있대요. 갤러리로 전화를 함으로써, 그죠? 이 신용카드 번호를 주기 위해서 일로 전화를 하시면은 쉽게 요금을 낼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현금으로 지불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그 지불은 받아들여질 수 있대요. 평소 갤러리 운영 시간이죠. 11시부터 8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 운영 시간에 직접 오시면 현금으로도 요금을 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지원 마감 기한은 4월 1일이고 지원자들은 알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즉 내 작품이 뭐 받아들여졌는지 어디까지 심사가 됐는지 이런 상황들을 즉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메일로 바로 5월 첫 주에, 그죠? 이메일로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는 건 5월 첫 주구나.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몇몇 문제들을 좀 미리 풀어 놓으시거나 또는 오답속어라도 조금 해놓으시면 가장 좋겠죠. 근데 첫 번째 글의 내용이 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고 최소 두 번째 글까지는 읽고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볼게요. 두 번째 글로 왔습니다. 이메일인데요. 갤러리가 몰리나라는 사람한테 이제 글을 쓰고 있고 아트쇼에 대해서 3월 12일 날 읽어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몰리나 씨, 당신의 제출에 대해서 저희 갤러리로에 이 사람이 지원을 했구나. 그죠? 근데 우리의 기록이 이렇게 보여주네요. 당신의 제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는 to date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당신의 이력서랑 지원서랑 양력 그리고 이 제출 비용 정도만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뭔가 좀 더 제출해야 될 파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력서, 지원 양식, 양력 그리고 돈 이렇게만 냈대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다시 방문해 주세요라는 건 기꺼이 좀 다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다시 한번 봐달라는 얘기죠. 당신의 이 지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4월 1일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제출은 고려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아예 뽑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빠뜨렸다는 건데 아까 우리 첫 번째 글에 있던 항목들과 대조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 아트쇼는 굉장히 훌륭한 판타스틱한 그런 행사입니다. 보여주고 팔기 위한 당신의 작품을. 이 행사를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포할 겁니다. 전단지를 배포할 거래요. 그게 이따 세 번째 글에 나오겠죠? 그리고 promoting the event through radio and social media죠. 라디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행사를 또 홍보를 할 거래요. 저희 야노 갤러리는 모든 아트워크 세일즈를 이렇게 하나의 명사를 보셔야겠죠. 모든 예술 작품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처리를 한대요.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 커미션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작품의 판매가의 20%는 우리가 수수료로 받겠다. 그래서 당신의 그 작품을 검토하게 되기를 고대할게요. 아직 제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좀 제출해달라는 얘기고요. 알려주십시오. 만약 질문이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 쇼에 대해서 그런 게 생기시면 알려주세요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이메일이었고 마지막에 전단지가 나온 거죠. 이거는 필요한 내용만 좀 따서 읽으셔도 좋고요. 일단 주노라는 지역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여름 아트쇼에 대한 전단지인 겁니다.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방문해서 한번 구매해보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예술작품,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즐겨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Some of the most talked about artists from our very own city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글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우리 주노라는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도시로부터 나온 다시 말해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한번 와서 즐겨보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아티스트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우 다양한 작품들, 사진이나 뭐 그림, 스케치, 조각상들 이런 것들부터 저희는 약속드립니다. 모든 손님들을 다 사로잡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모든 작품들은 구매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픽업, 그러니까 수령을 가실 수 있대요. During the last week of September, 9월 마지막 주에 수령에 가실 수 있고요. 와서 아티스트들도 만나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Meet the artist 하면서 그 대신 오프닝 날 밤에만 오직 가능하고요.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아까 우리 원래 평상시 영업시간도 좀 나왔던 것 같으니까 좀 생각해봐야겠죠. 그래서 10시까지 과연 했었나 기억해보고 그래서 와서 저희 재능 넘치는 이 로컬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예술가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들의 영감과 테크닉들에 대해서 가벼운 다과를 즐기시면서 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전단지까지 읽어본 거고요. 바로 우리 기억 사라지기 전에 바로 문제로 적용해 볼 건데요. 6번에 아까 이메일 업데이트는 언제 받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지원자들이 자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는 때가 바로 5월 첫 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5월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 이게 굳이 일정이 바뀐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글로 바로 풀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이 몰리나 씨에 대해서 암시는 거. 이거 좀 어려웠는데 아까 우리 보면 두 번째 글에서 몰리나 씨라고 하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했어요. 아직 제출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제출을 하고자 이렇게 어플라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제출이라는 게 이 서머 아트 쇼를 위한 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작품이 전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지문원에도 약간 힌트가 같이 있긴 했습니다. 이 아트쇼를 위한 제출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게 지문원에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 몰리나 씨가 자기 지원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A였죠. 그 안에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작품이 전시되는 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알 수 없죠. 커미션은 이 갤러리에서 받아가는 거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얘가 활발한 유저인지는 모르겠고요. 콜렉터라는 것도 알 수 없죠. 자, 8번에 아까 우리 몰리나 씨의 제출물에서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이게 연계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문 1에 이런 항목들을 다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력서는 얘가 제출을 했고 그죠? 그리고 양력도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까지도 제출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이미지가 빠진 거죠. 가장 먼저 이미지부터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구나.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답은 사진들 그죠? 이 작품에 대한 사진들은 제출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나머지는 아예 언급이 없는 것들도 있어서 그죠? 얘가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 이런 것들은 아예 제출 문서에 없었어요. 목록에. 얘가 제출도 안 했을 뿐더러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을 매칭하셔서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자, 9번인데요. 아까 우리 전단지가 쇼에 대해서 뭐라고 암시하고 있냐고 했는데 아까 보면은 계속 이런 말 했죠. 우리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티스트들, 그죠? 그리고 로컬 아티스트들을 만나봐라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이 전시회가 작품을 소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주노라는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특징으로 하는 쇼구나라고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주노라는 지역명은 그래도 아까 지문에 이미 등장했을 때 살펴보고 글을 읽으셔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의한 작품이다. 마지막 10번에 6월 20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고 했는데요. 이것도 연계 문제인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연계 문제 나왔고 보통 두 개의 연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도 연계 문제일 거로 좀 예상하셔야 되고요. 아까 보면은 처음에 원래 지문 1에는 정상 영업 시간은 8시까지라고 그랬거든요. 저녁 8시까지. 근데 지문 3에서 봤을 때는 오프닝 라인만 유일하게 저녁 10시까지 그죠? 오픈을 하면서 그때 와서 예술가들과 만나볼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갤러리가 이게 오픈 날이죠. 오프닝 날만큼은 연장된 영업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죠? 이 날이 이제 쇼의 오픈 날짜다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글과 세 번째 글의 정보를 연계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3중 지문 전략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도 꼼꼼하게 좀 읽으셔야 되는 지문이다 보니까 연습량이 좀 필요한 그런 유형인데요. 우리 본교재 안에 정말 좋은 지문들, 퀄리티가 아주 좋은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보다는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풀고 해설본까지 활용하셔서 단어 정리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20강의 우리 무료 강의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좀 많은 도움 되셔서 좋은 결과로 좋은 점수로 보답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건대 YBM에서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YBM 인강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또 계속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